이석증이 오면 세상이 돌고 토하고 죽을 것 같은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또 어지러우면 어쩌나 불안해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재발을 하는 걸까요? 만약 이석증이 재발하셨다면 또는 재발할까봐 두려운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신경과 전문의 황재춘입니다. 이석증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통 정말 견디기 힘드십니다. 이석증이 생길 때마다 치료를 받더라도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달씩 고생하기도 합니다. 잘 치료가 되더라도 반복되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또 올까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오늘은 이석증이 3번 이상 재발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재발성 이석증은 첫 발생 이후에 일정 기간 내에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전체 이석증 환자의 약 30% 이상에서 1년 내에 재발이 보고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재발이라 할 수 있지만 1년에 3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 이런 재발성 이석증은 분명 특별한 원인이 있고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이석증 재발과 관련된 7가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예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석증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2003년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 재발률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이석은 전정기관 내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전정기관 내에 이 이석막의 구조적인 퇴행이 발생합니다. 마치 오래된 벽지가 쉽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석이 쉽게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석막을 구성하는 콜라겐과 젤라틴 성분이 약해지면서 이석이 붙어있는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이석이 쉽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방법을 알아보면 먼저 나이라는 숫자는 사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만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저속노화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같은 나이더라도 피부 주름이라든가 소화기능 등 다른 것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한다면 균형을 담당하는 기간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특히 목과 어깨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 스트레칭이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전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이 이석막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저질환인데요.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 등은 이석 발생을 높인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질환의 공통점은 바로 미세 혈류순환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석막에도 혈액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만약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석이 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을 주지 않으면 나뭇가지 끝에 있는 나뭇잎이 잘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한 혈관이 가서 혈액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당뇨병 환자는 이런 미세혈관 병증으로 인해서 뇌 구조에 허혈, 즉 피가 안 가는 상태가 발생하면서 재발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 귀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액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법으로는 이러한 기저질환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석막으로 가는 미세혈류 순환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는 당뇨병 같은 경우는 당화혈색소를 7% 이하로 엄격히 조절하는 것이 좋고, 혈압이 있는 경우에서도 고혈압약을 복용해서 130에 80 이하로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LDL 콜레스테롤이 가장 중요한데 100mg/dL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에선 중성지방을 낮춰주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고, 이러한 오메가3가 많은 풍부한 생선류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을 하루에 2리터 이상 충분히 섭취하면 이 혈류량이 줄어들지 않고 혈액순환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다른 전정기관 질환들인데요.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2차적으로 이석증이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한 연구에서 전정신경염 이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석증의 재발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명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정신경염 후에 전정기관의 기능이 불완전하게 회복되면서 이석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서는 뇌 림프액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석기관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고, 편두통 같은 경우에서도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고 확장이 일어나면서 뇌의 혈류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반된 전정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편두통이 있다면 편두통 유발 요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규칙한 수면이라든가 과도한 카페인 섭취, 스트레스, 그리고 특정 음식들이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메니르병이 있다면 저염식 식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이뇨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정식량염이 발생한다면 초기에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장기적으로는 전정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정기적인 전정기능 검사를 받으면서 전정기능의 변화를 모니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골다공증과 비타민 D 결핍인데요. 이석은 칼슘 탄산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칼슘 대사의 이상은 이석을 푸석푸석하게 만들어져서 잘 떨어지게 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이 칼슘의 흡수와 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서 칼슘 대사 이상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인 골다공증 환자에서는 이석증도 정상인 대비 재발률이 2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한 연구에서도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한 환자군에서 이석증의 재발률이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방법으로는 골다공증과 비타민 D를 최적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측정해서 30나노그램/ml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령에서는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고용량 비타민 D 주사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햇빛에 노출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는 가능하면 짧게라도 햇볕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와 습관인데요.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진다거나 한쪽으로 자는 자세가 재발을 잘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석이 떨어지더라도 방골이관 내로 들어가지 않고 난영낭 안에서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더라도 어지럽지 않고 다시 젤라틴에 붙으면 이석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시기, 잠잘 때는 이석이 중력에 의해서 방골이관 내로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고 난 아침이나 새벽에 이석증이 처음 잘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저희 병원 위에 척추병원이 있는데요. 다친다거나 척추 수술 후에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이석증이 발생해서 의뢰되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만 누워 자는 분들이 이석증이 재발하는 경향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팽대 불응정에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타입이 되어서 치료가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예방법은 수면 자세의 교정이 필요한데요. 가능하면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쪽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TV 보는 것을 피하시고 잠잘 때는 반드시 잔다거나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 높이를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도록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에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베개를 높게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이것도 역시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기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석증의 부적절한 조기 치료인데요. 이석 정복술을 불완전하게 시행할 경우에서는 잔여 이석이 다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정기관으로 들어갔던 이석이 이석막에 붙지 못하거나 약하게 붙어 있다가 다시 방골이관으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부적절한 치료로 인한 이석증 재발은 주로 초기 재발과 관련이 있는데요. 치료 후 1, 2주 이내에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완전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증이 발생하면 병원을 방문하여서 정밀한 비디오 안진 검사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이석 정복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횟수의 이석 정복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정복술을 받더라도 가능하다면 한 치료 후 1, 2주 동안은 습관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심한 어지럼증이 없어지더라도 약간 미세한 어지럼증이 있다면 치료가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석증 재발을 막기 위한 운동도 있는데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브란다로프 운동으로 좌우로 움직이는데 하루에 한 2, 3회 정도를 반복적으로 해준다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심리적 요인과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나 불안, 수면 부족은 전정기능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2019년 연구에서 이석증 환자에서 불안장애 동반율이 높고 이들은 재발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되고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인해서 뇌의 미세혈류 조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또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이 재발에 대한 공포 자체가 실제 재발을 촉진시키는 악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방법으로는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무엇보다 이석증은 위험한 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석증이 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몸에 굉장히 위험한 병이 있다라고 걱정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안심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복식호흡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10분 정도라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도 이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증에 대한 불안감과 지속적인 어지럼증이 있다면 병원 진료를 보고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발성 이석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를 치료하는 방법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복술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 대한 관리, 비타민 D 관리, 심리적 지지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 동반질환, 재발 패턴, 수면 습관, 생활 환경에 맞춰서 개인별로 맞춤 치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발성 이석증 환자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석증 발생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예방한다면 재발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어지럼증 없는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